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열방센터 방문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면서 졸업특수도 사라졌습니다. 꽃시장 방문자가 줄면서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사능 누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장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원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인터코업 선교회 소속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열방센터 방문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기간을 21일까지 일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주말 이후 잠시 주춤했던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는 29명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발 확진자는 누적 662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별 연락 등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기 위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기간을 일주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6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초래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뿐 아니라 확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치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꽃을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졸업 특수를 기대했던 꽃시장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대구의 한 꽃시장. 졸업식이 몰려있는 이맘때가 꽃시장의 대목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치르면서 꽃을 찾는 손님들이 또 끊긴 겁니다.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보다 꽃을 적게 들여놓는데도 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꽃은 며칠 못 가 시들기 때문에 정성껏 다듬어 진열해 놓고도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이만큼 버리고 또 이만큼 지금 새로 버린 거예요. 재고가 쌓여서? 그렇죠. 요금 해도 한 30만 원은 될 거야 아마. 꽃시장 바깥에 자리를 잡은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꽃집 화훼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버텨나가지 뭐 2년, 3년씩은 버텨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된다면 5월 가정의 달 특수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화훼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늦은 저녁 영업이 금지된 이후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었습니다. 방역수칙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리가 한산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의 한 유흥가. 저녁 9시가 되자 구미시청 위생과 직원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모든 유흥주점 운영이 금지됐고 일반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가게에 손님을 들일 수 없게 된 카페 사업주는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는 의식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한을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카페는
음료 잠깐 마시는 거 말고는 마스크를 거의 손님들이 이제는 거의 다 해요. 맞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매일 밤마다 조를 나눠 송정동과 원평동, 옥계동, 진평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방역수칙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중점 단속 대상인 유흥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손님은커녕 행인 한 명 없이 어둡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저녁 7시만 돼도 손님들이 알아서 자리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여기 손님이 없잖아요. 다 늦게 날아가고요. 그 손님들이 아예 안 오지. 이제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손님도 불편하고 9시 되면 가야 되고 있잖아요.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는 와중에 지난달 2단계 격상 때부터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발견한 시청 기동팀에 의해 유흥업소 3곳이 몰래 손님을 받다 발각됐고 저녁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식당도 12일 추가된 한 곳을 더해 총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영업자들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구미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봉화군이 선별진료소를 재정비합니다. 군 보건소는 의료진과 검사자 공간을 투명한 벽으로 분리했고 의료진 전용 구역에는 접수실과 검체 채취실에 양압장치를, X선 촬영실에는 음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방호복과 큰 방역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어져 업무 피로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도군 대남병원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생겼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시설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음압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도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등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사능 누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원전을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벌이던 여야,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막아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수원의 설명만 듣고 자리를 옮기려 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날리고 세금 날리고 계속되는 시위에 결국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따져 묻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핵폐기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삼성수소 방사능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국민의힘은 2019년 4월 조사 결과가 그것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 왜 지금에서야 이슈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인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가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진실이 무엇인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자고 요구를 하고.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의 외벽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누수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바닥은 누수에 대비해 집수조가 별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지하수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위배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 누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18일 월성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 짐으로 보면 피하고 싶지만 정치인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는 소명을 부여한다면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결심을 알리겠다며 그때까지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네가 시작한 일을 네가 마무리하는 그 소명을 부여하신다면은 피할 도리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삼선의 짐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 의견을 좀 듣고. 백종훈 수성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백 의원은 탈당의 변을 통해 2년여를 지나오면서 바라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은 처음 했었던 약속들을 잊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아픈 선택을 통해서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창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청 신도시를 통과하는 문경 안동 철도 노선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경에서 출발해 도청 신도시를 거쳐 안동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총 길이 54.5km로 사업비 7,2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최종 계획이 4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동과 문경 예천자치단체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등을 찾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임업인, 임업 후계자, 생산자 단체 등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임업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읍면사무소 또는 산림자원과 산림소득 담당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송군은 현지 확인과 심의회 등을 거쳐 중복 지원 신청이나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안동시 강남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실이 확인한 국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노후 건물을 개축할 경우 기존 부지가 아니어도 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는 단일 학군의 학생 수가 기준에 못 미쳐 현행법상 신설 및 이전이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안동 구시가지에 있는 노후 건물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개축을 통해 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문화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정책에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20명과 모니터링을 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15명입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과 가족 체험 캠프 등 특별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주흘 꿈터 40명도 모집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9살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문경시청 또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소주와 예천 영탁 막걸리, 경북 관광도래 협력센터와 함께 경북의 술과 음식, 미식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통주를 활용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경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와 제품 개발, 체험 관광과 연계한 결합 상품 개발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인데요. 경북 관광도래 협력센터는 지난해부터 경북 9개 지역 관광도래 참여 주민사업체에서 경북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개발하는 훌훌술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올해 슬로건을 공감의 미술관, 하이터치 뮤지엄으로 잡고 대구의 근대미술, 때와 땅, 첫 번째 10년 등 모두 9개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인문학 미술사 강좌와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로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디지털 미술관과 온라인 홍보 채널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